자, 이번에 이제 뭐 들어가냐면 확률의 뜻 들어갈게요. 확률의 뜻, 확률의 뜻, 확률의 뜻, 확률의 뜻. 자, 큰 번호 확률의 뜻. 이건 저기 개념 원래에 있는 번호 딴 겁니다. 예원아, 선생님이 그거 켰는지 한번 봐줄래? 켰어요. 오케이. 자, 1번 뭐 하냐면 수학적 확률. 물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적 확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예로 들었는데, 자, 그러면, 자, 이때 수학적 확률에서, 자, 이렇게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하고, 오케이? 왜? 확률이 전제되는 부분집합. 전체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집합이 곧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사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A라고 만약에 정의했다라고 하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P를 써서 이렇게 A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옛날 선생님 있잖아, 영어 단어가 있어요. 하도 요즘 영어를 안 하다 보니까 너 아까 영어 단어 외우는데 발음이 너무 어색하니까 요즘 잘 안 하거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요건 좀 우리가 좀 음미하고 가긴 해야 돼. 이게 probability일 거야 아마. 자, 이 의미는, 자, 확률이라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또 다른 의미에선 뭐냐면, 가능성, 개연성, 이렇게 얘기하거든?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좀 하냐라고 얘기하면, 자, 이런 거야. 생각보다 있잖아. 확률과 통계가 실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한 수학일 수도 있어. 알았어? 근데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자, 과거 대항이냐, 과거에 대한 얘기냐, 미래에 대한 얘기냐? 미래에 대한 얘기인 거지? 어떤 예측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 수학에서 어떤 예측을 얘기하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 간에 이런 어떤 예측을 전제로 깔아놓은 학문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위력이 커요. 알았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데는 다 또 이유가 있고, 이과 애들이 그 확률 통계 안 배우는 애들은 그거 미적만 해가지고 걔는 망해. 알았어?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요즘에 선생님, 저는 커리어 우먼이 좀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증권사나, 뭐 은행은 요즘 좀 싫어하니까 증권사나 뭐 이런 데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통계 잘하면 돼, 진짜.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의미가 좀 심량해,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저 P자는 이 P를 딴 대문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요 P. 영어 단어는 그대로 우리가 고지것대로 확률의 의미고, 확률이라는 단어 뜻이 확률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 가지고 있는 또 본래의 의미는 가능성, 개연성 이런 뜻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좀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확률을 좀 이해하는데 폭이 조금 넓어져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게 바로 확률인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다시 A가 일어날 확률 아니면 A가 일어날 가능성, 오케이? 이런 것을 수치화한 게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 선생님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의미가 좀 커 보이지 않니? 자, A가 일어날 확률 그럼 너무 없어 보이잖아. 오케이? 근데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했어.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아이, 그래? 하나도 없어 보이구나. 있어 보이는 거긴 해. 예. 자, 그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 가서 이거를 구했을 때, 자, 이런 표현을 썼어. 6분의 2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 6이라는 것은, 자, 표본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분의 2에서 2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3의 배수라는 사건은, A라는 사건의 원소를 따져보면 3하고 6, 그래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개인 거지 지금 이제. NA가 2개니까, 그러니까 NA 이렇게 해서 구한 거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잊어먹지 말아야 돼. 좀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는. 자, 나 지금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100%다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조금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자, 1번. 아까 전에 어떤 얘기 했냐면 근원사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 근원사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각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모두 같다. 뭐 되게 쉬운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가 이제 6분의 1하는 확률이 나오는 어떤 전제는 이제 이건 거야. 자, 이거의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도 좀 이따 좀 필기 좀 해놓는 게 낫겠다. 저 얘를 나중에. 그럼 얘는 1이 나올 가능성이 전체를 6개로 봤을 때, 저 이제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 생겼잖아. 자, 어떠한 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게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확률의 의미가 좀 커져, 사실은 생각보다. 그래서 확률이 그냥 이게 괜히 배우는 게 아닌 거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니까. 괜히 그 맨날 순열과 조합의 그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원형으로 안 치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이런 거 이렇게 하지만 확률 자체는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져. 그러면 1이라는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1이 나올 사건은 얼마니? 그럼 6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이제. 그치? 그치? 그러니까 1을 근원 사건으로 봤을 때 1, 2, 3 원소 각각을 근원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일어날 가능성은 6분의 1, 얘가 일어날 가능성도 6분의 1, 얘가 일어날 가능성도 6분의 1, 얘가 일어날 가능성도 6분의 1.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돼서 모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부 다 6분의 1로 다 똑같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 저기는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이 있고, 2가 2개 있다고 쳐. 오케이? 자, 그러면, 누구? 서현이한테 물어볼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 왜 5분의 3이야? 그러니까 같은 게 섞이면 있잖아. 확률이 되게 이상해진다. 알았습니까? 되게 어려워져. 같은 것이 포함되면 확률이 대단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선생님 얘가 3개예요. 전체를 다 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그래서 이거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에요, 확률이. 자, 이렇게 이야기 아주 참 잘했는데, 이렇게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보자. 아까 선생님 어떤 얘기냐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다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얘하고 얘가 있다고 하면, 조금 음미해보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잠깐만요. 자, 어떻게 어려워지냐라고 하면, 얘가 같은 거잖아. 근데 얘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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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로 본 거지? 그렇지? 그래야지 5분의 3이 나오는 거고.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을 해서 사실 5분의 3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면 다 어떤 거냐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다 똑같은 거다. 그렇지? 근데 잠깐만 봐봐. 뭐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이게 헷갈려. 그럼 얘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인데 같은 거다 보니 뭐가 되냐면 이게 좀 같으니까 뭔가 좀 다른 거, 뭐 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지 않냐? 근데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도 확률은 이 근원 사건에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표현은 여기 1 이렇게 해서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생각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여기 있는 3개의 1을 다 다른 걸로 본다는 의미도 사실은 숨겨져 있어.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게 확률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연히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누고 계산하는 이유이기도 해.
알겠니?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알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할 때, 선생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될 여지가 있을 때 선생님하고 다시 확인하시고, 오케이? 지금 이거 잘못 얘기하면 너무 어렵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만 기억하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1, 1, 1, 2, 2가 있다고 하면, 알았어? 오케이? 같든 다르든, 오케이? 얘 1이 나올 확률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 얘도 5분의 1이라는 뜻이야. 알았어, 뭔 얘기인지?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한다고 확률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니, 얘들아? 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딱 이만큼만 필기해놓고, 왜 이걸 가르쳐 주냐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확률 계산하면, 헷갈리는 날이 올 거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랬잖아.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똑같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응? 그 어느 날인가는 꼭 이거를 다시 한번 쳐다볼 날이 오긴 올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기해 드렸고요. 딱 두 번째는 이제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번. 자, 어떠한 사건은 반드시 뭐가 있냐라고 하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포함되는 거지. 반드시. 어떠한 일반적인 사건은 반드시 표본 공간에 포함이 돼야 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 확률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할 때 어디 보니 여기 좀 봐야지.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할 때 자 표본 공간 미리 설정되어 있는 표본 공간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근데 이건 대단히 또 중요해.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아주 편협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다. 자 얘가 만약에 순열이야. 오케이? 그럼 얘도 수열의 개수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일 수 있어. 알겠습니까? 얘가 중복조합이야. 그럼 얘도 중복조합일 수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되니 얘들아? 오케이? 여기가 만약 중복순열이야. 그럼 얘도 또 중복순열일 수 있어. 오케이? 그런 가능성이야.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야. 당장 문제 풀 때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표본 공간, 왜 얘가 샘플 스페이스냐라고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고르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주사위를 던졌는데 7 그러면 돼, 안 돼? 근데 미쳤다고 그러잖아.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할 때 그 경우의 수는 반드시 표본 공간 안에서만 생각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알았어? 되게 많이 강조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힘들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표본 공간 S의 설정에 따라 뭘 하냐면 사건 A를 A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필기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필기 못해줘서 알겠습니까? 설정에 따라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무슨 얘기냐? 표본 공간에 있는 근원 사건에서 그 표본 공간에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선생님 뭐 조합으로 했으면 조합, 분자도 조합, 분모도 조합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반드시 그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왜? 개수가 되게 조금이면 조합으로 풀 이유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떤 거는 조합, 어떤 거는 순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조합이 순열수에,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가 더 많은 것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걸로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것은 항상 표본 공간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되게 많이 강조했어, 이거. 알겠습니까?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이런 지금 확률의 표현은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자, 제가 어떤 거냐면 자, 디폴트가 뭐냐? 정해져 있는 게 뭐냐? 하얀색이 디폴트야. 얘는 어떤 확률을 생각하든 이게 바뀌지는 않아.
알겠습니까? 이 하얀색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럼 뭐가 바뀌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만약에 여기 A였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A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얘로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P 여기에 자 디폴트가 NS 뭐가 있다고? N 가로 열고 닫고라고 그랬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자리에 A 합 B가 들어왔다? 똑같이 A 합 B가 정확히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디? 함수 표현. 자, 이걸 함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야. P, 가로 열고 닫고, 디폴트. NS, N, 가로 열고 닫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여가 들어갔다? 여기서 똑같이 A 여가 가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저 표현은 일종의 함수 표현처럼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4번.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추가 요령 있니 이거? 괜찮죠? 특별히 할 얘기 없죠? 오케이? 자, 네 번째 확률의 기본 성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1번 확률의 기본 성질 중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어떠한 확률이든지 이 확률은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고 1은 될 수 있어. 전사건인 경우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왜? 항상 A가 S에 어떻게 포함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네. 자,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 드렸어요. 그럼 표본 공간, 이걸 흔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전사건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그지? 오케이? 전사건이라는 건 모든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면 1. 그래서 이건 또 반드시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공사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빵이고, 얘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확률은 여기까지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의미가 확 와닿진 않으나, 나중에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꼭 잊어먹지 마. 항상 뭐냐면 표본 공간의 설정을 기준 잡아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걸 벗어나게 하면 안 돼. 오케이? 분모에서 잡아놓은 거에 벗어난 확률을 구하면 분자에서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야,